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나흘째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오른 11,613.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2% 이상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2달이 넘었지만 가계대출은 여전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위기가 악화돼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글로벌 경제가 결국 더블딥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1880선까지 훌쩍 올라왔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세였는데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차화정이 강세였고 그 밖에 유통, 보험업종도 3% 이상 올랐었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 정리하고 특징 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이제 어제는 외국인 힘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예. 외국인 어제 매수했던 종목은 주로 이제 차화정 중에서도 자동차를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아차, 모비스, 현대차, KB금융, LG전자 이 순으로 가장 금액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차라든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 20만 원, 기아차 7만 원 안착하면서 약간 21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아차에 한 500억 정도 나왔고 현대차, 모비스 세 종목이 거의 다가 한 1,0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얼추 자동차만 썰어 담았다. 한 3,000억 정도 중에서 자동차를 썰어 담았다 볼 수 있겠고 최근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도 KB금융 같은 경우 44,000원까지 올리면서 일단 보통 금융주는 이제 기관도 많이 샀었는데 어저께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약간은 그 상승 반등 랠리에 동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실제로 다른 삼성전자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만 LG전자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아무튼 외국인 매수에 좀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도 공이 자동차는 조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만은 가장 많이 사주면서 24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어저께 보면은 보험주의 상승률이 상당히 컸었는데 역시나 또 보험 쪽에서 약간 매기세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 한 170억 정도 들어오면서 약간은 반등세를 이어갔던 것 같고 어제 이제 특징적인 것이 NHN에 대해서 상당히 매수를 해주면서 인터넷 업종의 강세가 나왔었는데 실제 NHN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쪽에 약간 지지부진했었는데 온라인 게임 위닝 11에 대한 출시 예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한글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한글로 출시한다는 이런 두 가지 호재가 들어오면서 어제 기관에 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좀 산 것만 있겠지만 또 판 것도 있죠.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판 업종 그 종목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락앤락입니다. 우리 밀폐 용기를 많이 알고 있는 락앤락에 대해서 외국인도 한 19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163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 자체가 예. 회사 측에서는 한 50% 정도는 최대 주주가 감소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본금 250억 대비해서 한 1,000억, 400억 정도의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관이 외국인 일단 팔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이 마지막에 아까 매수를 해줬던 삼성화재나 삼성카드를 외국인이 오히려 조금 팔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외국인 어제 같은 경우에 백화점 쪽에서는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신세계를 좀 팔았고요. 하지만 어제 백화점 중에서 현대백화점의 상승세가 좋았던 거는 그거는 기관 쪽이 매수를 해줘서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종목 중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도 계속 OCI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현대건설 사실 건설주 조금 팔았습니다만 주가 상승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매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어제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한 200억 매도에도 불구하고 장에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저께 코스피가 1880.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1870 정도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장 막판에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오랜만에 어떤 1821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실제적으로 어저께 매수의 주차는 외국인이 이제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약간은 장을 견인을 해줬는데 기관도 사실은 장
중반까지는 매도세를 일관하다가 장 막판에 약간 매수세를 가담하는 어떻게 보면 8월 31일 또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도 조금 가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반등할 때 가장 1차적인 반등력을 보여준 차화정하고 IT가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고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IT라든지 차화정에는 어느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기관은 유통이라든지 금융, 음식료 업종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오늘 이제 5일선하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어떤 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지 추가 상승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로이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도 보죠.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올랐습니다. 490선을 뛰어넘었는데요. 기관이 이거일 만에 순매수를 해줬었고 또 업종별로는 게임주의 초강세가 돋보였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봐주세요. 예, 코스닥 보면 일단 코스닥은 사실 그 기관화 장세가 맞긴 맞는데 외국인도 코스닥을 아예 버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SM에 일단 뉴욕 진출 이야기가 또 좋게 나왔었고 그런 것 자체가 어저께 외국인에게도 42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SM에 좀 매수를 땡겼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CJ E&M이나 CJ 그룹주의 어떤 그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M이나 CJ 오쇼핑에 대해서도 한 20억 이상 매수가 해주면서 조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파라다이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원래 기관도 좋아하지만 이 카지노 업체 국내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외국인 그 전용 카지노의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에도 한 18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약간 주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반등할 때 3일 연속 상승이 견인을 해줬다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은 아까 아침에 거래소에서 인터넷 수를 찬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다음에 대한 매수를 해줬고요. 최근에 기관을 계속 그 게임주를 좋아하는데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매수를 해줬고 CJ E&M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양매수가 들어온 데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거래소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낮긴 낮았습니다. 493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 거래소가 한 1.97% 그리고 거래소가 한 1.01% 약간은 지금 대형주 위주의 어떤 차화정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장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르긴 오르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다행히 기관이 사실 전 이틀 거래일 동안 좀 매도를 해주면서 코스닥에서 이제 기관이 좀 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다시 190억 사실 많지는 않죠. 코스닥 잘 나갈 때 한 번에 하루에 500억씩 샀었는데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기관이 아직은 코스닥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인 업종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지 최근에 잘 가는 모바일 게임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섬유 의류가 상당히 잘 갔고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어저께 게임빌도 잘 갔습니다만은 JC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까지 형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어제 테마주 중에서 약간 특징적인 것이 사실 요새 대선 테마라든지 여타 바이오 테마들은 테마 내에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저께 평창 올림픽 관련주 모현전화 일신석재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생뚱맞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약세를 보인 종목은 최근에 좀 무상급식 투표 무산 이후에 무상 공교육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거든요. 모남이라든지 바른손 이런 것도 올랐는데 어제는 좀 차익실이 나왔고 태양광 쪽에서도 사실 OCI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태양광 인고시라든지 웨이퍼 관련 종목들이 좀 빠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장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2% 이상 급등했고요. 장 막판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었던 뉴욕 증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나흘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고용 관련 지표는 부진했지만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호전된 결과를 내놨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과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전일 8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공격적인 추가 부양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음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럽 증시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큰 폭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경기 부양책을
부양책을 담은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바마 대통령도 정책적으로 조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광산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종목별 그 특징 종목을 살펴본다면 프랑스 건설사 브이그가 30%의 프리미엄을 더한 자사주 매입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16% 정도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지만 시카고 PM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발표된 7월 제조업 수주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시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에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더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땐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기지 사업을 처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상승세를 두고 1.4% 정도 상승폭을 보이던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전체적으로 시장에도 약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법무부가 AT&T의 T-모바일 인수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방법원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소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AT&T의 경쟁사인 T-모바일을 인수하는 것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심대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T&T의 어떤 반독점 그 소송 때문에 시장이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상승 전환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제조업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7일에 내놓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계속해서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먼저 어제 발표된 7월 제조업 수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수주 공장 주문이라고도 합니다. 전월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고요. 예상치인 2% 증가를 상회를 하면서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장비 수요는 좀 감소를 했지만 차량과 항공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량 수요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로 급감하고 난 뒤에 9.8% 정도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2003년 1월달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월별 변동이 큰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등 수송기계를 제외한 공장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에는 0.9% 증가를 하면서 지난달 3월달 이후에 최대폭 증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또 반대로 취약한 소비 심리로 인해서 여전히 개인과 기업이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안 좋은 점이라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구재 수요 같은 경우 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과 휘발유, 화학제품 등 비내구재 수요는 1% 증가를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와 컴퓨터, 전자장비 같은 이런 개인 소비와 관련된 이런 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공장 주문 어떤 그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증가를 했지만은 개인 소비와 연관된 부분은 조금 악화가 됐다는 부분은 조금 상반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PMI 지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8월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는 5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 그 58.5에서 둔화가 됐지만 예상치인 53.3을 상회했다는 부분이 어떤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품 생산과 주문은 물론 재고량도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 조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제조업이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장세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시카고 PMI 같은 경우에 조금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제2의 중공업지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기기계라든지 그리고 제철을 비롯한 중화학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어떤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떻게 본다면은 시카고 지역의 어떤 제조업 동향, 뭐 특히나 공장지대 그런 산업 동향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제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2의 중공업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울산 그리고 포항 지역과 맞먹는 그런 제철 중화학 공업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조금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1,000명 정도 그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인 10만 명 증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서비스 부분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만 소폭 고용을 늘렸던 부분이 조금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ADP 민간 고용 부분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정부가 일단은 그 어떤 고용에 더 신경이 좀 쓰이게 됐습니다. 최근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27개월 가운데 25개월 동안 9% 혹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민간 부분 고용도 상당히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민간 고용만 다루지만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을 더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민간 부분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부분 고용도 지난달이어서 좀 안 좋게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난주 목요일날 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부에서 대규모 감원 어떤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부분 고용도 좀 안 좋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 발표되는 어떤 정부 발표,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과 그리고 정부 부분이 둘 다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악재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9일날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오늘장 제시하실지 듣기 전에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국 관련 내수주를 보자라고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5거래일째 상승 중인 코스피가 1900선 전후에 한 차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단순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향후 모멘텀을 고려할 때 중국의 PMI 등 개선되는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중국 관련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경제지표가 안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정책 기대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근 가격 부문의 메리트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지만 7일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 발표 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국내외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9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박스권 장세에 대한 베팅을 제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투신이 매수하는 실적 안정성이 높은 내수주에 주목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 연결해서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어제 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들어볼까요? 네, 한양증권에서는 상대적 낙폭 과대 회복이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다음일인 8월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가장 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의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난 8월 18일과 19일 사이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더 급락했던 낙폭을 회복하는 측면이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대적 하락폭 회복 심리가 바탕이 되었던 이번 상승은 대략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변동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이 물론 거듭되겠지만 대외 변수의 급격한 악화가 없다면 1830포인트 전후의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유로존의 문제가 진행형이고 해결을 위한 정책 만들기와 집행에 대한 합의와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코스피의 가격 이점을 살리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고 전체적으로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의류 정밀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고른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자동차와 유통, 보험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존 주도 업종이 계속 상승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코스피 195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즉 자동차, 화학, 정유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의 상승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강, 금속, 유통, 보험 이런 업종보다는 업종이 이제 상승해 주는 영향력과는 주도주의 업종이 주는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8월달 한 달간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하락률을 보면 대형주는 14%, 중형주는 11%, 소형주는 9% 정도로 대형주의 하락률이 더 큰데 하락률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 이하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낙폭 회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쏠림 현상이 나오기보다는 업종별의 고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월도 지수와 상관없이 대외 변수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이고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에 화학, 건설, 기계, 내수업종 내 중형주에도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코스피 업종별 움직임은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기존 주도 업종의 상승으로 급락한 지수를 회복하는 과정 안에서 고른 업종 상승 그리고 개별 중형주들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제조업 지표 호조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제 우리 증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 한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관련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관련 지표에서는 이 부분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나왔고요. 8월 구매관리 지수가 시장치보다 좀 많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시카고 PMI 지수는 56.5를 기록하면서 역시 호재성 재료로 시장에서 우호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잠시 후 투자 손자병법에서는 지난 주말 미국 잭슨홀 연설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세계 증시의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죠. 자, 하창봉 팀장님. 어제 20일 이평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한양증권의 한 연구원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실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논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지수가 이제 한 달여 만에 21선 이탈하고 나서 어저께 이제 522평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예. 골든크로스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부터는 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520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것 자체는 제가 지금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그 빨간 선이 이제 22평이고 그 검정색이 52평인데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52평이 22평을 상향 돌파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52평은 각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22평은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 말은 8월 초 7월 달에 매수했던 그 종목들이 아직은 눌림세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타이밍 오면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차익 매물 때문에 다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짧게만 그런 게 아니라 불과 작년 2월 달하고 5월 달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2월 달이 되겠네요. 5월 달이 되겠네요. 시장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나서 이때도 보면 52평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랑 그 차트 흐름이 마찬가지인데 내려오는 상태에서의 그 21선을 앞에 놓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예. 역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약간 이래 왔다는 점이 오늘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52평 20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약간 차익 매물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풀어드린다 그래도 어제 이제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서도 기술적 분석에 베팅을 합니다. 상당히 제가 단연간의 분석을 해본 결과 단순하게 매매합니다. 22평을 올라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주식을 삽니다. 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부터 강력하게 사진 않고요. 일단은 매도는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기관입니다. 실제적으로 1750 정도에서 시장을 다져줄고 1차 쇼크, 2차 쇼크 올 때는 8월 중순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는 연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왔고 지금 조금 지나온 것 같지만 맞습니다만 한 5일 정도 장을 반등할 때는 기관의 연기금의 힘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연기금은 실제적으로 조그만 매수를 해줬고 문제는 투신이었습니다. 투신이 지금 장의 어떤 반등을 견인했다. 기관에도 여러 가지 주체별이 있는데 성격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조금 긍정적입니다만은 투신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5월 초기 때문에 기관 차익 매물은 조금 경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투신의 기관 차익 매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창구를 통한 매도도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베이시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해서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대수 이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9월 7일 정도에 반영이 되겠네요. 미국이 이제 노동절 이후에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어쨌든 간에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장이 또 급하게 한 2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들이 여기서 따라붙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800까지면 좀 눌러줘라 살련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대기 매수세라 그럽니다. 예. 즉 대기 매수의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8월에 어떤 그 공포의 시장은 좀 지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그러면 뭘 사야 되고 또 뭐 어떤 게 가격조를 한번 보면 시장이 하도 차정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번에 반등할 때도 차정이 좋다는 걸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지수가 한 1950, 1980까지 상승한다 그래도 현재 차화정 종목의 상승률을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8%에서 10%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차화정은 기존적으로 가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가 다시 1900을 돌파하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그래도 눌려있던 경기 민감주를 할 수 있는 IT라든지 조선, 철강, 금융주들의 순환 장세가 좀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도 약간 이런 걸 감안하시면서 조금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봐도 되는 시점입니까? 주식은 항상 늘 사도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지수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덥석덥석 가장 간단합니다. 지수가 사실 500포인트 빠질 때 되면 사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늘 드리는 말씀이 천천히만 사면 됩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약간은 비이상적인 구조 때문에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사기는 사는데 약간 지금 사는 개념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어제 조금 시장이 조정을 예상했는데 조금 예. 아침 쪽에서만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조금은 빗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그만큼 시장의 그 위쪽으로 강하려는 힘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조금은 추가 어떤 그런 어제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금 악재가 됐던 부분인 AT&T의 반독점 소송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미국 자체 내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그 외국인들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내놓을 그 정책적인 부양책,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면서 상승 쪽에 일단 무게 중심을 좀 두겠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일단 오늘 쪽에서 1900포인트 돌파를 한번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1900포인트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21선 뭐 돌파를 하고 나온 뒤에 조금 한 번쯤 눌리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1900포인트를 저항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바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조정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1900포인트 돌파를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1930포인트 정도는 일단 추가 상승을 좀 열어두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외국인들 수급이 좀 단기적인 것이 아닌가 시장 방어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저께 오후 11시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외국인의,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 쪽에서도 상당히 상승 포지션을 확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나 장 후반 쪽에 상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 줄여가면서 어떤 그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아 나가면서 미결제 약정을 대폭 확대를 시키면서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생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잡으면서 추가 상승에 좀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기관의 매물이란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시장을 이끌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특히나 파생 쪽의 동향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현물도 조금 2천억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매수가 유입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프로그램 특히나 베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에 어떤 그 수급 주체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특히나 베이시스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 베이시스 그리고 프로그램 영향권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차익거래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쪽에서 백오데이션에서 콘텐코 상태로 넘어가면서 조금 콘텐코 상태로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추가적으로 좀 유입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 5개 매매가 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더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침 쪽에서 전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포지션을 한 7대3 정도 한번 예상을 하고 시장을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자동차, 화학, 정유주를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화학,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기관의 매수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매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급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직까지는 계속 차화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IT, 은행, 건설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좀 차익실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기관 쪽에서 차익실현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직까지는 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까지 빠져나간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우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자동차 그리고 기관들은 내수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코스맥스, 젠백스,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두산 인프라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SK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시켰고요. 어저께 6% 정도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새로 대우 인터내셔널을 한번 추가시켜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투신, 특히
특히나 기관 쪽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대우 인터내셔널, 두산 인프라카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N자형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가격대에서 조금 그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튄다면 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흐름을 대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언제든 주식은 살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은 저기 화학 섹터 중에서 카프로에 좀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예. 국내 유명한 카프로락탐으로 많이 좀 알려진 회사고 실제적으로 8월달 재정위기라든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 카프로락탐 화학 쪽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도 좀 증가를 했던 것이고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원료가 되겠죠. 사실 이제 카프로락탐 원료가 이제 벤젠이나 암모니아 이런 건데 이런 나프타 가격 자체를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카프로락탐의 변동 마진을 실적 증가시키면서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5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지금 3쿼터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한 620억 정도 나오면서 계속적인 실적세는 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 기관화 종목입니다. 기관이 상당히 많이 핸들링하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약간은 외국인도 약간 발을 담그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잠깐 꺼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33,600원 어제 종가가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가격도 한 3만원에서 32,000원 상당히 좀 응축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재상승 탄력을 약간 열어두는 관점에서 29,600원 정도는 좀 손절 잡으시고 예. 1차 상승한다 그러면 사실 시장 외부 변수만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은 4만 이상 가야 될 종목입니다. 제가 크게도 외쳐보고 싶은 종목인데 역시나 장이 아직 놀러 오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뒤숭숭한 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36,000원 살짝 넘는 목표가까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얼마 정도 해볼까요? 시초가에 바로 사야 좋은데 저는 예. 33,3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3,300원이요. 예. 예, 오늘 관심 종목 카프로를 주셨고요. 정태근 전무가 하루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듣는 시간인데요. 어제 주셨던 하이마트가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5%가 넘어섰어요. 예. 일단 추가적인 전략 좀 말씀드려본다면, 예. 일단 어차피 단기 종목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때보다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쪽에서 75,000원, 어제, 매도하지 않으시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5,000원이 돌파하게 된다면 장중 종가에 상관없이 정리를 하시라고, 추가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로엔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계열의 음반 및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이 멜론을 통한 음원 콘텐츠 서비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MP3 그 노래를 다운받는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속 가수로는 아이유 국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러죠. 아이유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차트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와서 기금 쪽하고 투신 쪽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기금과 투신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에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요런 그 투신과 기금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예를 들어드린다면 어제 오텍이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그 전날 같은 경우에 6%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다음날 이렇게 양은양 패턴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를 해드린 로엔도 마찬가지로 오늘 쪽에서 그런 급등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으로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100원에서 15,5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요 5일선 정도 가격이 있는데 5일선 정도 되는 14,500원 이 정도에서는 꼭 지켜주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6,7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강보 합정도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